안녕하세요.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오유진입니다. 네, 여러분 하늘 보이세요? 정말 이 물감으로 물든 듯한 파란 하늘 그리고 시원한 바람까지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네, 이럴 때 도심을 벗어나 야외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떤 좋은 길을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를 길여행에 초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 강원도로 찾아왔습니다. 네, 해파란 길이란 힌트만 살짝 주셨는데 과연 오늘 어떤 분과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동해에 뜨는 태양과 푸르른 바다와 함께 걷는다에서 붙여진 이름 해파란 길.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잇는 688km의 우리나라 최장거리 탐방로 동해안 해파란 길. 해파란 길의 대장정은 4개의 테마, 40개의 탐방 코스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걷게 될 곳은 강원도 양양을 거치는 통일기원길. 우리를 길여행에 초대한 이와 만나기로 한 현남군 지경리에 위치한 지경리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강릉과 양양의 군 경계였기에 지경리라고 이름이 지어졌으며 해변 뒤로 3만 평에 달하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푸르른 바다 해파란 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두 발로 걸으시면서 이 길과 강 그리고 고장의 문화와 역사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우리 땅 걷기 신정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여행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누구나 뭐 걸어가다가 만나는 것이 네. 토반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인연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 땅 걷기 굉장히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우리 땅을 사실 사람들은 걷지 않고 차만 타거든요. 예전에 주차간산 또는 주마간산이라고다가 주차간산인데 쉽게 지나가기만 하지 풍경 속을 거닐지를 않고 풍경을 갖다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본 것들은 평생 동안 잊히지 않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고 마음속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다. 그래서 걷기를 통해 가지고 이 땅, 이 나라를 걷고 나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 왜 살았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이 나라에서 살다 죽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이 땅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체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걷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생님 혼자서 걸으셨던 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낙동강길, 삼남대로 옛길, 영산강을 혼자 걸었었는데 혼자 걷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도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해초가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인도를 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불경이 나오는 무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 걸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인생은 뭐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형제간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혼자예요.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거죠. 그러세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걷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뭐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좋은 길을 찾아서 걷는 이유가 있으세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네. 인간이란 걸을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한다.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걷지 내가 어느 날 걸음을 멈추면 그건 죽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계속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두 발이 있는 한 어디든지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길이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이라는 것들은 소통이죠. 이게 사람과 사람, 자연과 자연, 우주와 우주 모든 것들의 소통인데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광석의 노랫말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을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찾고 있는데 오늘 또 내일도 찾고 있는데 그 길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그럼 우리 그 소통을 찾기 위해서 한번 걸어볼까요? 앉아서만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길을 찾아 걸어야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럼 지금 빨리 걸어보죠. 예. 네. 지경리 해수욕장을 떠나 우리 땅 걷기 회원들과의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벗삼아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곳. 동양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강원도 3대 미항인 남해항을 걷는다. 양양군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항구인 남해항. 항아리처럼 움푹 팬 모습은 이곳의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즈넉하게 만들어준다. 몸도 마음도 모두 놓고 쉬고 또 쉰다는 휴휴함에 들러 84,000의 번뇌마저 잠시 내려놓고 지친 다리도 쉬어간다. 아름다운 동해의 풍광을 즐길 수 있어 양양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또다시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곳은 바로 38선 휴게소.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또는 쉬어가기 위해 들리게 되는데 암초 위에 소나무 무성한 조도가 잠시 발길을 붙잡는 곳이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동해 이 해파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면 되나요? 오늘은 지금 주문진을 거쳐가지고 여기는 남해항인데 휴요암, 그다음에 하조대. 오늘 하조대까지 갈 것 같아요. 아, 하조대요? 예. 굉장히 갈 길이 멀군요. 네, 하조대는 예전에 하륜하고 네. 조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하고 네. 같이 혁명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논이었다 해서 하조대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땅 걷기 이사장님으로 계시지만 예. 또 이 사학자시거든요. 예. 네, 길을 걸으시면서 많은 역사를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 우리 역사에 대한 하는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책을 많이 썼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산티아고 길을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것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걸어갔던 순례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의 길, 영남대로나 삼남대로나 관동대로를 너무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의 길을 갖다가 복원해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한다면은 결국은 산티아고로 갈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5대강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이 있는데 영산강 하구에서부터 말하자면은 하구에서 환원지까지 그 길을 제대로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인물과 문화가 숨어 있는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땅 걷기 회원들하고는 제가 이제 그 길을 강길을 걷고 우리 역사의 길을 걷고 그러면서 역사의 길을 복원해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걷고 있으면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또 하시고 또 뜻깊은 일이네요. 예. 우리로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몇 년 동안 준비하셨던 그 신택리지 책이 왕구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원래 택리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택리지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네. 사대부들이 과연 살만한 곳은 어디인가 그래가지고 20년간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택리지를 지었는데 택리지라는 것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디가 물산이 풍부하고 어디가 경치가 좋고 네. 그런 것들을 다 논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와 인물 모든 것들을 담아낸 책이 바로 신택리지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동해 바다도 있고요. 예.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럼 계속해서 한번 쭉 걸어볼까요? 네, 그렇죠. 네, 예. 가보시죠. 네, 선생님 지금 책
책을 굉장히 신택리지 말고도 많이 집필하셨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꿈속에서도 걷고 싶은 길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걸으시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세요. 예. 근데 그 책에도 보면 굉장히 이 사진과 글과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네. 사진에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진은 결국은 그 역사의 현장을 그 순간에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든다면 한강을 내가 2001년에 걸었는데 네. 태풍 매미 오고 누사가 오기 전에 한강 최상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사진 속에 볼 수 있거든요. 그 뒤에 태풍 매미나 누사가 와가지고 한강이 완전히 변천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진은 순간순간의 그 포착된 것들이 하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사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사진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역사, 하나의 인물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진이기 때문에 네. 사진은 꼭 답사하는 사람한테 필수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면서요, 삶이 어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게 보탬이 되면서 어떤 융합에 중요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은 네.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을 겸비한 사람을 아름답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비라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문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누군가 말처럼 목이 간밖에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목이 간밖에 모르고 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우주라는 질서는 모든 것들이 융합돼 가지고 그러니까 날줄, 시줄, 막 그물코처럼 촘촘히 얽혀져 있는 것들이 네.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문학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철학도 하고 환경도 하고 네. 그래서 환경도 사실은 인문학이 들어간 환경을 해야만이 제대로 환경을 하는데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빠지고 그냥 환경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경이라면은 그냥 재미없어 하고 과학도 맞아요. 마찬가지죠. 네.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철학자들한테부터 수학이 비롯됐는데 네. 우리가 공식만 배우는 수학이 돼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렇죠. 그런 슬픈 현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많이 농어촌과의 어떤 저희가 융합을 주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생리지에서도 이제 농촌에 대한 얘기가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네. 결국은 삶의 근간은 농업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땅이 있고 그래서 이중환 선생도 사람이 가장 살만한 곳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 근처에 딱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다 집을 지어놓고 네.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살만한 곳은 조그마한 산을 등지고 앞에 시내가 흐르는 계곡.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살만한 곳이 강거라고 있었어요. 높은 산을 등지고 앞에 넓은 강이 흐르고 넓은 평야가 있다. 그러한 곳들이 사람이 가장 살만하다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퇴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황희정승도 마찬가지로 네. 임진강변, 낙동강변 그러한 강기슬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발달하고 또는 그러면서 기차가 하면서 강기슬이 소요됐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정신을 함양하고 또는 머리를 맑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은 강가나 그러한 곳들에서 살면은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서울말로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죠. 그렇죠. 도심 속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농어촌에서 조금 자연과 하나 돼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33곳이라는 책을 쓰게 돼 있는데 33곳이 전부 다 도심 속에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들이 살았던 곳, 네. 그러한 곳에 경치 좋은 곳에다 자리를 잡고 살면은 옛사람한테 많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발전하는 것이 결국은 농촌이 살아나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이런 좋은 얘기 들으면서 걸으니까 정말 시가 가는 줄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이 멀잖아요, 선생님. 예. 네, 빨리 걸음을 재촉해보죠. 그렇죠. 네.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 하조대에 도착했다. 양양 8경 중 하나인 하조대는 온갖 기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게 줄을 이은 송림이 풍경과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내는 곳이다.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이 이곳에 은둔하며 개혁을 도모하였다 하여 하조대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과 남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얽혀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와, 선생님 지금 하주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예. 너무 좋은데요? 하조대,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말로 많이 유람을 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양 지역에서도 명소 중에 명소가 바로 화조대죠. 와, 그래서 그런가요? 정말 멋있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제가 해파란길 걸었잖아요. 동해 네. 해파란길. 이 바닷길을 걸었는데 많은 길을 걸으시겠지만 이 바닷길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남해나 서해는 굉장히 그 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망망하게 트인 그 태평양,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파도 소리를 벗삼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유치원 선생의 시에서도 보면은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물같이 갔다 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하는데 그 파도 소리를 바라보면서 이 경치 좋은 곳을 걷다가 보면은 머리에 묵은 때들이 말끔히 씻겨지지요. 펼쳐진 백두대간과 태평양을 바라보고 걷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정말요. 여기 오니까 정말 너무 아팠던 그런 게 모두가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네, 선생님 제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선생님이 아주 좋은 문구를 하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가을사는 이 병든 나그네를 치유한다. 산과 들로 나가라. 아주 네, 정말 좋은데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길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곤 있지만 네. 아무래도 전문가시잖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그런 길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봄날에 한 열흘 정도 네. 또는 가을에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단풍이 아주 물들었을 적에는 네. 누가 가자고 하면은 그냥 서슴지 말고 따라 나서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처에 걸을 곳들이 많아요. 특히 낙동강, 한강, 금강, 특히 이제 낙동강 상류 같은 경우는 석포에서 명호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강길이 아름다운 곳이 펼쳐집니다. 청량산에서부터 도산서원까지는 되게 오솔길이 있고 네. 또는 병산서원에서 기치기 나루까지는 그 낙동강, 그러니까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볼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울진 같은 경우는 11연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주 부근의 금강 같은 경우는 진짜 비단결 같은 길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도처에 있으니까 네. 그 길을 찾아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혼자 가지 말고 네. 정말로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그리고 또한 대단한 인연이죠. 그렇죠.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이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네. 정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르는 아름다운 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많은 길을 다니셨겠지만 그중에서도 사실 요 농어촌 길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농어촌의 가치가 있을까요? 농어촌에 가서 보면은 이제 네. 다은 선유동 또 교산의 선유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이제 농촌의 첩첩산중인데 정말로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강산 이남의 최고의 산수다 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이 바닷가 길 같은 경우도 영덕의 블루로드 길 또는 삼척의 관동대로 길 그런 길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길이고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통해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아주 좋은 길을 걸으면은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민박이나 또는 뭐 밥을 사 먹기 때문에 네. 보탬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길을 잘 찾아가지고 알리는 것 그것이 결국 농촌도 살고 도시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석이조, 어쩌면 일석삼조까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죠.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길도 걸었지만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앞으로 향후 계획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마다 아름다운 길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에 국경일도 많고 많은 날들이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우리 땅걷기에서는 2005년부터 11월 11일을 길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1일은 길문화축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길이에 있는데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그 길문화축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길 그리고 역사적인 길을 많이 걷다가 보면은 우리가 역사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대한 사랑 이 땅에 대한 그 애정 같은 것들이
스며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새삼 이 선생님하고 길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에는 걷기 좋은 길,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네. 또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알았던 그 책들을 통해서 이제 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오늘 정말 함께 걸어주시면서 좋은 얘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진 찍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걸으면서 사진 찍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파랑길 3회부터 시작을 그때 알게 돼서 그때가 5월달인가 빠지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틀 좀 많이 걷지만 하루에 20-30km씩 한 5-60km 걷는데 걷고 나면 한 달간 회사 일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 이 걷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찾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걷는 이유는 도시에서 이렇게 답답했던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번 걷고 나면요, 그 막혔던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간다는 그 일종의 큰 숨쉬기 운동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걷고 나면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활기차게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어서 가는 거. 그래서 걷기를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해파랑길은 저는 지금 한 3번째 참가하는데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고 또 이 동해 가도를 따라서 여러 가지 전설이나 뭐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많은 공부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어떤 소울로도 영혼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죠.